최근 정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요. 기온이 점점 오르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봄철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CJ헬로 전북방송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J헬로 전북방송의 기술력과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재생 시너지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적설량이 30년 만에 가장 적은 상태에서 봄철 건조한 기후까지 합쳐지면서 산불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교사가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내는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최근 정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요. 기온이 점점 오르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봄철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정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1명이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이 먹은 급식의 상태를 조사하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보름 정도 지나야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8명이 호전돼 등교했으며 3명은 부모님의 권유로 하루 더 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애들이 설사하고 구토를 좀 있어가지고 11명 중에 8명은 완치 판정 발생 학교에 나왔고요. 3명이 결석을 했는데 3명 중에서도 뭐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좀 기운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집에도 조금 더 케어를 하고 싶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발표한 최근 3년 동안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식중독 217건 가운데 여름철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봄철이 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로 조금씩 신속하게 조리 후 섭취하시고 조리된 음식은 바로 식혀 보관하시고 음식물은 조금씩 덜어서 5도씨 이하로 냉장 보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끓여 먹기와 함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서 음식물과 개인 위생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남원시와 CJ헬로 전북방송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J헬로 전북방송의 기술력과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재생 시너지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예정지인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입니다. 행인들은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비좁은 도로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남원시는 이 같은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을 보행 중심 거리로 재조성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특히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이 시설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또 정비되지 못하는데 그런 시설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사람인들이 모이고 정겹게 살고 싶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해요.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필요한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찾아내서 긁고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와 CJ헬로 전북방송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J헬로 전북방송이 확보하고 있는 ICT 기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남원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송 인프라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원시만의 개성 있고 독특한 도시재생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남원시. CJ헬로 전북방송이 동반 파트너로 나서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눈이 내리지 않은 마른 겨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봄이 되며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30년 만에 한반도를 덮친 마른 겨울에 대해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맞아 논과 밭에는 농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작물을 심는 이들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더 크기만 합니다. 이번 겨울과 봄, 유난히 눈과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식재한 후에 물을 주려고 해도 지하수를 이렇게 펌핑을 해도 지하수가 이렇게 메마른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올해 이 많은 나무를 심고 난 뒤에 그 물을 주면 그만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가물었을 때 나무 관리하기인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유난히도 전국적으로 눈 내리는 날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부근의 10km 안팎 상공의 상층 공기 흐름이 평년보다 동서 방향으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층 기압골이 한반도 부근으로 크게 남하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치우쳐 통과하면서 지상 저기압을 발달시키지 못해 눈이 자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후가 지속하면서 이번 겨울 눈도 30년 만에 가장 적게 내렸습니다. 기상청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겨울 눈이 내리는 날은 인천과 수원, 청주 등 4곳이 3회로 가장 많았고 강릉과 울산, 광주 등 5곳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적게 내리는 횟수도 적었지만 내리는 양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울은 2번의 눈이 내렸지만 2.1cm밖에 쌓이지 않아 지난 30년 동안 평균 적설량인 14.1cm보다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전주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30년 동안 평균 적설량이 23.6cm에 달했지만 서울과 같이 2번의 눈이 내리는 동안 단 1.1cm밖에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평년 대비 60% 강수량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내륙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동안 눈이 적게 내리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올해 1월 발생한 산불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1월에 산불주의보가 발효됐었습니다. 앞으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산불에 대한 경계를 쉽게 놓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겨울 눈이 적게 내리면서 30년 만에 최악의 마른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올 봄. 한순간의 방심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교사가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내는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유튜브 활동은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인정하더라도 영리 행위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요청으로 파악한 전북 지역 교사 유튜버는 현재 모두 2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1명 가운데 영리 활동을 한 교사는 없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전북도는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강원도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강원도가 요청하면 자원봉사자 등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강원도 산불 진압을 위해 소방장비 22대와 인력 44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임직원들이 남원 지역 시골 마을을 찾아 무료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최근 남원시 송동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는 공단 진료 차량을 이용해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
내과 진료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혈압, 혈당 측정과 조제약까지 제공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통이 나쁜 게 못 가라. 교통이 나쁜. 자네들만 있으면 오는 이제 헌디. 교통이 나쁜 게 못 가. 아이고 고맙지라. 참 우서 양반들이 우리를 살리고 13년이 돼도 이제 13년 된 게로 그거 남고 따야 되는데 다 좋아져 버렸대. 일찍 발견을 해갖고 내가.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늘 그 최고의 그 의료진들을 만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 또 다른 그 사회공헌이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읍 씨가 두 번째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읍 씨는 사내면에 살고 있는 애국지사 박준순 선생의 후손인 박기수 씨 집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보훈 정신을 홍보하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읍 씨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순 선생은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 및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자함 박준순 선생님의 후손 박기수님 댁에 명패를 달아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400개 학교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서 토론 동아리 300개 팀과 책 쓰기 동아리 44개 팀, 고등학교 인문학 동아리 32개 팀입니다. 도교육청은 지원 예산은 모두 5억 9천여만 원입니다. 이들 동아리는 교사와 1년 동안 책을 쓰거나 독서 토론을 하고 인문기행, 독서 캠프를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강소농 육성을 위한 논콩 재배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쌀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 대책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논농업의 다양화를 위해 다른 작물 재배 사업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농콩 수확 재배 기술과 콩 재배를 통한 고소득 향상 방안 등 농가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로 이뤄졌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콩을 비롯한 벼 대체 고소득 작물과 새로운 이모작 방식을 보급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지난 6일부터 팜팜 시골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팜팜 시골버스 이용객은 40여 명으로 딸기 수확 체험을 시작으로 고창 읍성과 청보리밭 구경을 진행했습니다. 시골버스 참가비는 한 명에 2만 원으로 시티투어버스 이용료와 체험비, 식비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역 우수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 농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읍소방서는 내장산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산불 취약 지역을 순찰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또 산에서 취사와 흡연 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입산 시 화기 소지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읍소방서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주말마다 운영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부안경찰서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1366 동행상담사를 운영합니다. 1366 동행상담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부안군은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마다 1366 동행상담사를 운영해 대상 가정을 경찰과 함께 찾아가 전문 심층 상담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기적 전문 상담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방안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신고제도는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부과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정읍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카페 노랑커피 사업을 시작합니다. 카페 노랑커피는 자활사업 참여 중인 저소득층 6명을 직원으로 선발한 뒤 근로기회 제공과 기능 습득을 지원해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며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바리스타 경험이 있는 청년을 매장 매니저로 채용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참여자들과 공개합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카페 노랑커피가 지역 자활센터와 지역 주민 사이 소통의 장이 돼 청년이 일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축산 농가의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와 법인으로 영세 농가와 구제역 피해 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의 연리 1.8%, 2년 일시 상환으로 한 유구 한 마리에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등입니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소와 양돈, 양계와 오리는 6억 원, 기타 가축은 9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2019년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가입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대폭 확대됐으며 매월 34만 1,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본인 소득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 10만 원과 근로장려금 최대 46만 원을 3년 동안 적립하게 되며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수급 시 평균 1,4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모집 기간은 이번 달 15일까지며 오늘 11월까지 매월 초에 주소지 읍명돈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요즘만 같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미세먼지 걱정 없고 낮에는 봄 날씨를 느끼기 제격인데요. 아침 기온 7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치고는 다소 많은 비가 예상돼 건조주의보가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5m 사이로 물결은 매우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낮 제주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